자, 이번 시간은 이제 특별 권력 관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특별 권력 관계도 예전에 종종 많이 출제되다가 지금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보시면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한 목차가 별도 2개 정도가 됩니다. 되고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 용어 자체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하자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보시면 잠깐 이거를 갖다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륙법계는 이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지위 또는 특권을 인정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실정법에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합니다. 자, 행정 주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우리 조직이 있죠. 우리 국가 행정 주체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자, 이 행정 주체인데 우리 국가를 들 수 있죠. 자, 행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 주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부라고 하죠. 행정부, 정부, 협의 정부가 바로 이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 있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정 주체가 있고 이 행정 주체, 국가 행정 주체 내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 누가 있습니까? 외부에 바로 우리 이제 우리 일반 국민 행정객체라죠.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자, 행정주체에 대해서 그 상대방 행정객체가 있죠. 자, 우리가 보시면 행정객체를 보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간단히 보시면 우리 주로 사인 있겠죠. 사인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공단체 여러분들 국가는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죠. 맞죠? 네, 공공단체가 있어요. 이 공공단체. 있죠. 자, 되죠? 네. 사인은 보시면 자연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죠. 사법인이죠. 법인 있죠. 요거는 공법인이 되겠고, 공법인, 즉, 헌법 인정하죠. 국가와 공공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법인이 나옵니다. 뭐 국가는 헌법 인정하고 있고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고 또 뭐 우리 공공조합이 있고 공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영주물 법인 각각의 개별법이 있어요. 이렇게 인정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국가가 되는 경우는 없고 공공단체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연인이 있고 자, 이 자연인은 뭐예요? 생명과 신체를 가지고 있는 저 출생을 통해서 인간의 자격,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죠. 출생을 통해서 또 사망을 통해서 인간의 자격, 사람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는 기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까지예요. 이때 우리 자연인은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법인은요. 법인 설립 시부터 그죠? 법인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이 법인은 사람이 자격을 얻습니다. 법인은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즉 청산 시까지죠. 정확히 하면 청산 시까지 법인이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들 법인은 인정 이유가 이 자연인은 보세요. 자연인은 한 개인이죠. 개인인데 한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조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의 확장 예를 들면 삼성이다 현대다 이렇게 하죠. 하나의 사법인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인적 요소, 사람 요소와 이제 물적 요소를 결합해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죠? 일을 하죠.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배가 됩니다. 이런 사적 자체의 보충 확장을 위해서 법인이 인정돼요. 이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왜죠? 이 사람 인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연인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자연인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거죠. 자연인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 내부 관계가 있고 내부 관계가 있고 그죠? 똑같아요. 우리 자연인은 어때요? 자연인. 외부 관계 이렇게 있죠. 외부 관계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작용을 하죠. 외부 작용, 내부 작용. 자, 내부 작용, 내부 작용. 자, 우리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뭐 민법의 이거 기초 이론인데 우리 그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연인 같은 거 보세요. 김말동이다 이렇게 뭐 김일동이다 이렇게죠.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하죠. 의사를 결정하고 자 내부 의사를 결정하죠. 우리 자연인 같은 경우는 내부 의사를 결정할 때요. 이때 내부 신체 기관이 있죠. 뇌 가장 그죠? 뇌 가장 중요한 기관 뇌가 있습니다. 뇌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수뇌부죠. 이때 이에 따라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 외부 신체가 있죠. 팔다리, 입이 있어요. 팔다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부 의사를 갖다가 외부에 표시할 수 있죠. 외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작용, 내부 작용. 자, 여러분들 내부 작용은 여러분들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팔다리, 언어, 입을 통해서 또 팔다리를 통해서 외부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의사 표시가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 작용, 행동, 작용을 통해서 이 내부 의사를 추측할 뿐이에요. 그렇죠? 추측됩니다. 나한테 적대적인지 호의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 행동을 통해서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 활동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인은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은 자 보세요. 법인도 하나의 그 사람인데 법이 인간의 자격을 부여해서 즉 법인격을 부여해서 인간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자연인과 같은 신체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하나의 법인 조직체는 있는데 삼성이라는 조직체는 있는데 주식회사로서의 조직체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결정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제도를 만듭니다. 이사제도를 만들죠. 이사가 바로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최고 의사, 그죠? 또, 이걸 결정을 집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원총회도 있을 거고, 주주총회도 있을 거고,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 우리가 또 이사회가 있죠. 이런 그 기관을 갖다가 설치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거 갖다가 밖으로 집행해야죠. 집행기관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팔다리를 역할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서 의사가 결정되면 우리의 집행기관 이사가 있죠. 이사회들이 외부 집행기관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법인은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내부를 갖다가 그렇죠? 기관을 통해서 그죠?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결정기관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외부에 집행할 기관, 집행기관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보세요. 국가행정주체, 이거 대한민국이죠? 행정부 조직체예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자, 이때 보시면 이거 행정조직체에 불과합니다. 행정조직체에 불과해서 이 행정조직체 내부, 자 먼저 국가행정조직체를 만들고 그다음 우리 정부조직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뭐로 해요? 우리 행정기관을 설치하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으로부터 말단 국어공무원까지 행정기관을 만들죠.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여기에다가 행정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을 만들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행정권한을 주고, 자,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기관을 딱 또 구성원, 우리, 그죠?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각부 장관, 구성원을 또 채워넣어요. 자, 이렇게, 그렇죠? 행정조직체를 만들고, 이 조직체 내부에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또 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 구성을 뽑아서 이렇게 행정기관을 갖다 또 구성하고, 이런 것을 행정조직법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헌법과 지방자치법. 자, 헌법과 정부조직법, 헌법과 또 뭐예요? 지방자치법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조직과 지방조직을 갖다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죠. 왜냐하면 자, 우리 법인은 한마디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자법이죠. 헌법이 정부조직법 만들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조직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이 행정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법이 되는 거죠.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조직, 지방행정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연인과 같은 이렇게, 맞죠? 자연인과 같은 이런 신체 내부기관, 그죠? 뇌가 없어요. 또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죠? 국가도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죠?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이것도 사람이죠. 자, 이렇게 관계인데, 이게 지금 특별 권력 관계에 나온 것은 독일이 특유한 이론입니다. 독일 특유한 이론이에요. 특유 이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독일이죠. 형식적 법치주의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오토 마이어가 만드는 이론입니다. 오토 마이어는 앞에 여러분들 그 법치 행정의 원리 있죠? 법치 행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갖다 보호하고 또 이에 대해서 군주를 위해서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만들어내서 이 행정주체 내부에서 군주의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 즉 행정주체 내부에서만큼은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독일이 특유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유럽 사회는 프랑스를 위시해서 나머지 유럽 사회는 이렇게 시민적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그죠? 시민이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또 시민들이 뽑은 국민이 대표인 의회에서 만드는 이 법률에 따라서 또 시민들이 뽑은 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죠? 그죠? 이걸 행정부 수반, 이게 총리든 대통령이 상관없습니다. 시민들이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우리 시민들이 뽑은 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의해서 그 법률을 갖다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집행을 하죠. 맞죠? 이것이 시민적 법치주의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민들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왕권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군주를 내쫓고 국민들이 바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이게 근대국가죠.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민적 법치주의가 실현됐는데, 이건 바로 그 영국의 산업혁명의 이 영향에 의해서 노동자의 계급이 시민계급이죠. 성장해서 힘이 더 기득권으로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혁명을 통해서 싹 썰어버리고 새로운 체계,
근대 국가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내륙 국가죠.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프랑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시민 세력이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 계급이 성장했지만 군주 기득권을 대표하는 군주의 세력과 세력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둘 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둘 다 싸우다 보면 프랑스라든지 그 주위에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그죠? 남존 일만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군주하고 시민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 노동자 계급 국민들이 바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가져가요. 그런데 이쪽 그 독일과 정치 상황을 보면 세력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이때 군주와 시민 세력 간의 정책 타협을 하는데, 자, 군주 이렇게죠. 좋아. 그러면 입법권은 시민의 대표인 너희들, 응? 국민의 대표인 시민의 대표인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행정권은 어떻게 돼요? 군주에게 주겠죠. 세력 균형을 이뤘으니까 이루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권을 군주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요. 시민이 그래서요. 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토마이어는 법치 행정의 원리를 만들어내요. 자, 봐라. 행정 주체의 군주가 갖고 있는 이 행정권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군주가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설정해주고요. 군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만큼은. 다만 내부에서 외부화됐을 때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 이 관계죠.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일반 권력 관계죠. 외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 시민들이 대표, 일반 권력 관계죠. 이렇게 행정 주체의 외부 관계에서 이제 일반 국민에 대해서 행사되는 행정 작용만큼은 시민들이 만든 법,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이런 외부 작용, 행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정작용법,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행정의 원리로 이렇게 규율을 해야 한다. 군주가 시민들이 만든 법에 따르지 않은 그 통치를 했을 때는 위법해서 바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행정 주체 내부에서만큼은 군주도 불만이죠. 어제까지는 다 내가 국가 권력 통닭 하나를 먹었지만 이 통닭을 3등분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나눠서 통닭의 3분의 1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세력 균형을 이뤄서 그렇습니다. 만약 시민 세력과 이제 군주 간의 동상이몽이에요. 이제 역사적 추이를 보면 시민들은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자,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입법권을 우리가 차지하고 행정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군주한테 이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이 행정 주체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당신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다만 이것이 이 내부를 넘어서 외부화됐을 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행사될 때는 우리 대표인 의회가 만든 이 법률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통치를 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 한 글자도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은 그 내용을 묻지 말고 그 내용을 물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은 무오류의 법률, 우리 시민의 대표니까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것이고 무오류의 법률을 만드니까 국회 입법 형식만, 의회 입법 형식만 취하면 무조건 정당한 법이 돼요. 군주는 그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으면 안 된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적용 집행만 해라. 이렇게 하고 그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위법한 군주가 어떤 우리 시민들이 만든 이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법원도요. 행정수행자게 되면 무조건 글자 하나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적용, 집행, 방망이만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시민들 세력과 군주 세력 간에 서로 동상이몽의 관계,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군주도 장차 지금 내가 힘 딸리니까 행정권만 받지만 언젠가 내 힘을 키워서 시민 세력을 능가할 때
내가 그때 통닭 하나 다 먹겠다 이거죠. 입법권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고, 행사하고. 이런 서로 동상이몽 관계에서 이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토마이어가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군주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논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세요. 그 북한을 갖다가 그 찬양 고무, 그죠? 찬양 고무하면 이때 찬양 고무죄로 처벌하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우리 헌법에 보면 절대적 기본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그죠? 내심적 자유권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어떤 사상을 갖든, 어떤 종교를 갖든, 이것이요, 내심에 머물고 있는 한 법이 국가보안법, 찬양공무죄 침투할 수 있어 없어. 이 개인 내부에. 이 사람이 단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해서 국가보안법이 이 자연인, 인격 내부에 법이 침투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은 공산주의자인데 철두철미하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내심적 자유권이고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외부화됐을 때는 안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 해갖고 막 서울역 앞에 가서 오빠 그냥 누구 만세, 김일성 만세 하면 안 되죠. 이거 당연히 그때는 찬양고문죄 됩니다. 간첩죄도 마찬가지예요. 간첩 행위를 해야 돼요. 북한 사상, 북한이죠?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만 갖고 있다고 해서 간첩죄 처벌 못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외부화됐을 때, 개인의 인격 내부를 넘어서 외부화됐을 때 그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그죠? 북한을 찬양 공부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마이어가 이때 이렇게 특별 권력 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 논거가 바로, 자, 국가도 법인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 종류 뭐가 있어,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 사법인이고 공법인이죠. 법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인격 내부에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시민들이 만든 법이. 아시겠죠? 그렇죠? 일반 권력관계에 적용되잖아요. 법이 인격 내부에 침투할 수 없듯이, 자연인이 인격을 침투할 수 없듯이, 이 법인, 공법인인 국가 내부에 시민들이 만든 이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법인서를 전제로, 엘리네크의 국가법인서를 전제로 해서 이때 법인격 불침투서를 근거로 해서 시민들이 만든 법이 인격 내부에 침투할 수 없다. 즉, 인격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법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서 보세요. 시민들이 만든 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이것이 여기 적용이 있어 없어. 이 법이 침투할 수 있어 없어. 법인격 불침투설. 인격 불침투설을 갖다가 그 근거로 합니다. 됐죠? 예.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바로, 국가법인설, 사람도 인격을 갖고 있죠? 예.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만든 법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적용되지 내부에 침투할 수 없죠. 우리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침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론을 구성해서 군주에게 자유로운 영역을 결정해줬다. 요 설명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의 부분 나오죠? 의 부분 나오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히 이건 금방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요 내용을 다 설명드렸죠? 이제 다 이해됐죠? 그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 권력 관계도 그냥 목차를 정리해서 빠르게 갈게요. 요거는 예전에 많이 출제되다가 지금은 이제 행정법이 시험에서 6년, 7년, 10년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7급 이상만 시험 봤어요. 행정법은. 지금은 이제 9급도 공무원 시험 보죠. 각종 자격 중에서 많이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쉬운 이론이 됐어요.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는 오늘날 부정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특별권력관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2개만 할게요. 우리 그죠? 자, 특별권력관계 이렇게 보고. 자, 정리를 해보죠. 의 개념. 의부터 봐볼게요. 의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념이죠. 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자, 당사자 일방이에요. 자, 당사자 일방이에요. 일방이 포괄적 지배를 하고, 일방이 포괄적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해 복종.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복종하는 관계. 요겁니다.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이죠. 특별한 목적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관계 볼까요? 우리 공무원은 근무 관계, 국가와 우리 공무원 관계는 근무 관계죠. 자, 우리 근무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 관계 보세요. 전체 국민, 우리 헌법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시킬 특별한 목적.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시킬 특별한 목적. 자, 일반 국민 중에서 소수자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소수자인 국민에게 이런 특별 권력 관계를 설정합니다. 특별한 목적 됐죠? 특별한 원 뭡니까? 자, 특별한 상대방이 동의. 그러면 어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러실 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근무 관계를 갖고 싶은 분. 자, 갖고 싶은 분, 시험에 응시하시오. 청약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승낙. 좋습니다. 이게 승낙 상대방이 동의라고 해요. 행정법에서는 거의 상대방이 동의라고 합니다. 동의. 그 다음에 또, 이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법률이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군복무관계. 우리 병역법에서, 그죠? 우리 병역법에서, 헌법은 국방의 의무, 국민이 2대 의무에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성년 남성은 누구나 병역법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의해서 누구나 지는 의무예요. 맞죠? 하지만 이 병역법에 의해서 성인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이제 논리 구성하죠. 여성들이. 이스라엘 같은 여성도 군대 가죠. 군대 가는데, 이제 보시면, 거기서는 그런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라고 합니다. 여성들 보세요. 이 남성은 누가 생각해요? 모성이, 그죠? 모성에서 우리 자식들을 갖죠. 우리 사람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죠. 자, 물론 그죠. 뭐 정자와 난자 이렇게 기어든다 하더라도 사실 근데 모성이 바로 우리 이제 우리 남성을 생산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모성이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도 보세요. 군대에서 총이 뭐 저절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남성을 생산해야 남성들이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 남성이 군대 가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외적 방어지 않습니까? 외적 방어는 하는 거죠. 우리죠. 군 관계. 군 복무 관계는 법률이 그죠. 자, 우리 병역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들 재수자 관계, 수용자 관계. 자, 우리가 형법상 법률을 들어서 형사소송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이 확정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가졌습니까? 뭐 징역 3년이다. 3년 동안 가 있어야 돼요. 자, 맞죠? 행정법에 의해서 기울이죠. 법률이 규정해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요? 그렇죠? 교도소로 갑니다. 이런 관계. 군 복무 관계, 우리 재소자의 수용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자, 국가는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포괄적 지배를 하죠. 포괄적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고, 그거에 이제 위반하면 징계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복종, 여러분들 복종 의무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되는데, 자, 이 특징 보시면, 특징 보세요. 예, 자, 보시면 특징. 이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서 인정됩니다. 여기는 뭐가 적용되잖아요. 법치주의 배제. 자,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 배제. 한마디로 보면 이거는 다른 말로 법치 행정의 원리 배제입니다. 우리 행정법 관계니까요. 원리 배제.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사법심사 배제. 이게 전통적인 특별권력 관계 내용입니다. 법치주의가 종류 안 쳤습니까? 법치주의가 행정면에 나타나면 법치 행정의 원리죠. 또 이 법치주의가 바로 사법면에서 적용됩니다. 이거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권력관계의 구별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아까 보셨듯이, 자, 특별 권력관계만 볼게요. 여기 이제 개념 보셨고, 자, 이 특별 권력. 자, 이때 국가 행정 권력을 뭐라고 해요?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국가 권력,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자, 우리 국가 권력과 소수자 국민과의 관계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 권력은 특별 권력이 되는 것이고, 또 특별 통치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계 봐보세요. 특별 권력 주체, 국가와 군주와 구성원, 우리 공무원의 관계, 즉 이 행정주체 내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 포괄적 지배 복종 관계고, 성립, 상대방이 동의 또는 법률 규정, 법치주의, 적용 배제 제한, 불침토 이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 자, 여러분들, 이건 특별 권력 관계에서 이게 행정규칙이 따로 배울 겁니다. 놔두시고, 여러분들 그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라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라고요.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규라는 행정입법 형태, 행정규칙이에요. 아시겠죠? 이 행정규칙은 우리 일반 국민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라거나 그 구성원인 공무원만을 규라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규칙이 없어요. 자, 이어서 목차를 넘기셔서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 나오죠? 다시 한번 성립 배경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 성립 배경 보시면 성립 배경 요약하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종을 배경으로 해서요.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입헌군주종을 배경으로 해서 성립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입헌주의 발달했더라. 국가가 근대국가 성립하면 입헌주의, 헌법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헌법을 줍니다. 입헌주의 발달했더라. 군주가 의회와 법률에 의한 통계를 받게 되자 양자의 권한 관계를 획정주의하며 군주에 대해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19세기 독일이 특유 이론이에요. 독일 특유 이론이다. 독일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는 완전히 십자포화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력,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인정하죠.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적 기초 뭐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성립배경 보셨고, 이론적 기초 봐보세요. 자, 이론적 기초 뭐예요? 이론적 기초. 자, 이론적 기초 뭐라고 했죠? 국가법인서를 전제로 해서 이때 법인격 불침투설이에요. 요걸 통해서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갖다가 정립합니다. 자, 됐죠? 체계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법치주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사법심사 제한 됐죠? 행정규칙이 비법규선 별표 3개. 여기서 이제 구체적 내용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앞에 보셨으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 행정규칙은
이때 행정규칙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이렇게 하면 이 비법규성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효력이에요. 즉 이것은 이때 행정규칙이 특별권력공개 이름과 관련돼서 행정규칙이 이때 나온 겁니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요? 그 구성원이 공무원이나 행정주체 내부 질서, 공무원이나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법규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규성이 없다는 거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행정규칙이 법규성은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청 내보시고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에서 73페이지에 여러분들 오늘날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한 것이 다섯 판례입니다. 근데 일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이 있어요. 울레 교수의 견해인데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부정설이 오늘날 행정법 파악회의설과 판례입니다. 그런데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에서 여기 기본관계, 경영관계론 울레 있죠? 이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울레 교수는 우리 종래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 행정주체 내부 질서와 외부 질서를 구분해서 내부 질서를 특별권력관계로 보고 외부 질서를 갖다가 일반 권력관계로 봤죠. 이걸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이렇게 특별 권력관계 범위를 갖다가 대폭 그 범위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그 이론입니다. 이 특별 권력관계 수정설은 제한설이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긍정설이 일종입니다. 자,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울레 교수는 종전에 그 특별 권력관계의 내부 관계 있죠.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를 지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부 관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특별 권력 관계에서 여기 행정 주체가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주체죠. 이 내부 관계 있죠. 이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이렇게 예전에 구분했잖아요. 이 지향하자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요거는 일반 권력 관계이고 이것은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고 요건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 객체고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주체 내부 관계, 이 내부 관계를 축소시키는 거야. 피금신 부분. 쉽게 말하면 이 외부 관계, 내부 관계, 요 관계. 이 관계를 기본 관계로 봐요. 기본 관계로 보고 요 관계를 갖다가 뭐로 봐요? 경영 수행 관계. 경영 수행 관계로 봐요.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여기 다 특별 권력이라고 봤지만 그래서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엄청 넓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행정주체 내부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 부분을 경영 수행 관계로 축소시킵니다, 이렇게. 이 관계는 이제는 이 기본 관계에서의 행위는 모두 행정행위예요. 모두 행정행위가 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 사법심사, 행정소송 사법심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요거는요. 이거 행정행위가 아니래요. 요거는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바뀌면 틀려요. 요거 밖에서 두세 번 나왔어요. 요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요렇게,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거죠.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책이 나와 있죠. 기본관계에서 보시면 봐보세요. 우리 교재. 두 번째 점 나오시면 기본관계, 특별 권력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소멸과 관련된 법률관계. 그죠? 기본관계에서는 행정행위며 이에 관해서는 사법심사가 긍정되어 사법적 권리보호가 인정된다. 자, 구체적 예를 쭉 보시고 경영수행관계, 특별 권력관계의 설정 목표를 실현하는 필요한 기타의 관계, 그죠?
이거는 행정행위 수행이 부정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군인이 입대 제도는 어때요? 군인이 입대 제도는 기본관계생이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행정행위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군인이 훈련관리 같은 경우는 경영수행관계에서 행정행위성이 부정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중요해요. 요 나머지도 예 다 알아두셔야 하고. 자, 74페이지 봐보세요. 특별 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시죠.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중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울렉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설에서 인정 여부에서는 이거 중요해요. 인정 여부에서는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울레기수의 기본관계 써볼게요. 경영수행관계론. 제가 우리 행정법 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다 쓰는 이유가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머리 끝자만 따잖아요.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쓰는 겁니다. 일부러. 요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특별 권력 관계 수정술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거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성립과 소멸에서 이거 성립, 소멸 성립 말씀드렸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소멸도 받으시고, 특별 권력 관계의 종류 봐보세요. 이 공법상의 근무 관계가 있고, 공법상의 영점을 이용 관계, 공법상의 특별 감독 관계, 공법상의 사당 관계가 있는데, 그 예가 잘 나와요. 두 번 나왔어요. 여기 공법상의 근무 관계는 다 아니까 안 나오고요. 특히 공법상의 특별 감독 관계. 예를 들면, 공공조합과 특허기업자 등이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 무슨 관계죠?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찾기. 박스를 해놓고 이거 찾기. 그렇죠? 공공조합, 특허기업자 등의 국가와의 관계 이렇게 놓고 박스에 처리해놓고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그 다음에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해놓고 이거 찾기. 공법상의 사당관계.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죠.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양가로 4번에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인데 이게 특별권력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권력관계 판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 맨 위에 파고들기에서 사립학교 법인과 그 교원의 관계인데요. 요게 거의 6, 7년 전에는 좀 몇 번 나왔거든요.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7급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7급 나오면 그것도 나옵니다. 사립학교 법인과 그 교원의 관계에 요거 나오는데 이거 간단히 읽고 가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그 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이죠. 해임 처분이 있으면 이런 데 보시면 그 있고 2단계 보세요. 만약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 자, 우리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결국 1단계, 이 해임처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같은 소청심사 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돼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든지 아니면 우리 교원법에 의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제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가로 보세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성이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사법 그냥 일반 사인의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입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2단계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다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교원과 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모두에게 행정소송의 제기 권한이 부여됐다가 할 수 있다. 요게 사례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안 나오다 나와가지고요. 예, 저는 수업 시간에 늘 했지만, 그래서 좀 기출문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나오면 또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법상 해당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특히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법상 사단법인. 자, 당진 농지계량조합이 조합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벌한 경우 이거 특별권력관계로 받고 공법관계로 받아서 행정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예, 농지계량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아시겠죠? 특별권력관계로 봤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벌한 경우 이거 어때요? 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공사와 그 임직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특별권력관계가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무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때문에 권력관계이다. 자, 여기서 뭐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여기에서 잘 나옵니다.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하죠. 그래서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면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 가야죠. 그죠? 아니면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의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도 좀 잘 됐고요. 76페이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이 특별권력공학 한계, 특별권력 종류 보시고 내용, 명령권과 징계권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국가와 공무원에 있어서 근무관계, 그죠? 그래서는 이때 바로 명령권과 징계권이 주어집니다. 일반 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징계권에 의한 징계벌이 주어지죠. 명령을 하고요. 명령을 하고 이걸 갖다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했다. 행정기칙을 위반했다. 이때는 징계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징계벌이. 그러니까 명령권에서 우리 행정기칙으로서 이렇게 그죠? 행정기칙으로서 훈령이라든지 훈령이 있어요. 지시 이런 게 있습니다. 훈령이나 지시로 또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징계 먹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징계권과 명령권과 징계권을 보시고 자, 한계 보세요. 자, 오늘날 특별한 목적 아래에 설치되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죠. 자, 요거 꼭 아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인정 여부 부정설이 현재 다설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이 다설 판례인데 판례는 이렇습니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특별권력관계도 현행법, 국가공무원법에서 적용하죠. 행정주체 내부 특별권력관계도 국가공무원법 적용되지 않습니까? 맞죠? 지방공무원법, 헌법 다 적용됩니다. 법치주의 적용이 있단 말이에요. 판례도 그렇죠. 법치행정의 원리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는 부정된다. 이 뜻입니다. 78페이지 봐보세요. 자, 8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이 적용이죠. 요거는 여러분 상식이에요. 가장 행정법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은 대륙법께서 공사법 이원론을 적용하는 이 대륙법계에서만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는 공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법의 흠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행정법 관계된 사법규정이 적용입니다. 78페이지 제8절이죠. 자, 명문으로 사법규정이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사법규정이 적용이 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극설, 적극설이 다수설이고 즉 사법 적용설입니다. 이때 직접 적용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유추 적용설, 간접 적용설. 이것이 유추 적용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통설 판례입니다. 검토 보세요. 이거 쉬우니까 그냥 제가 그냥 책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검토에서 여러분들 행정법 관계는 권력 관계나 관리 관계 등 그 성질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된 사법 규정이 적용되를 일조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겠죠. 따라서 일반법 원리 미치고 싶다. 일반법 원리적인 사법 규정은 직접 적용되고 법 기술적 사법 규정은 유추 적용하며 기타의 사법 규정은 행정법 관계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한다. 이것이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자, 사법 규정이 적용 관계에서 일반법 원리적 규정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2번 법의 일반 원칙과 법 기술적인 통칙 규정이다. 이건 적용됩니다. 자, 이거죠? 예. 요거 법의 일반 원칙과 법 기술적인 통칙 규정.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법 관계의 구분에 따른 사법 규정 적용 관계.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법의 일반 원칙과 법 기술적인 통칙 규정이 있는데 이 양가로 2번과 3번을 보시면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79페이지 양가로 2번 공법 관계의 구분에 따른 사법 규정이 적용 관계에서 보세요. 권력 관계에서의 사법 규정의 적용.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인 우리 일반 국민사에서 불평등 관계예요. 부대등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권력 관계 보세요. 권력 관계는 법률 관계를 형성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 주체의 우월한 의사로서 주의가 인정되므로 사법에 있어서 일반법 원리 규정 이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법 원리 규정 뭐예요? 법의 일반 원칙과 법 기술적인 통식적 규정 이외에는 사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권력 관계에 적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관리 관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관리 관계의 본질은 사법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리 관계, 비권력 관계는 바로 사법 규정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이 내용 읽어주셔야 돼요. 자, 넘기셔서 행정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법 원리 및 사법 규정 봐보세요. 요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행위 무능력자들은 취소 사유가 되지만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취소가 제한받습니다. 자,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 무능력자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행한 행위. 이 취소가 제한됩니다. 자, 반사회질서의 행위. 별표 3개. 자, 여러분들 반사회질서의 행위. 이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때요. 자, 행정법 관계 보세요.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반사회 질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소 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이게 공소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 많이 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소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는 곧 사법 규정에서 반사회 질서의 행위임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반사회 질서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첩계약 이런 거, 축첩 두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 관계에서는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무효 아니면 취소인데 취소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공법 관계에서 무효 사유로 봅니다. 주어서 보세요. 자, 내용 보세요. 자, 우리 공법상 주소는 형식주의, 주민등록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형식을 갖춰야만이 공법상 주소로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일 이상이죠. 이 주관주의예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니까 주관주의, 의사주의. 그 다음에 공법상 주소는요. 주민등록법이 이중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단수주의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형식주의, 단수주의, 주관주의가 공법성 주의점을 꼭 아시고 옆에 실질, 복수, 실질주의, 복수주의, 객관주의는 민법상, 사법상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기울되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 기초사항이니까 특별 권력 관계도 가끔씩 시험 잘 나와요. 예전만큼은 안 나옵니다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법 관계의 사법규정 규정, 적용 여부, 공법이 이제 공사법 위원론을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공법이 좀 많은 통일된 법전이 없다 보니까 법의 흠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